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25K 후반대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비트코인의 몇 가지 지표들이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여서 이게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SEC 의장과 JP 모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이 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런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주요 지지대와 저항대가 가격이 어디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크레딧 카드의 부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 때 꺾였다가 그 뒤에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신용경색과도 이어지기 때문에 경기 침체와 연관되는 지표로서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다. 한 가지를 봐야 되고요. 다음으로 원래 한 3개월 전이었나요? 상업용 부동산 관련돼서 위기가 있다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현재는 쏙 들어간 상태이긴 한데, 이 상업용 부동산이 비어있는 공실률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가장 피크를 찍었다가 잠깐 꺾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같은 경우는 뭔가 금융 위기나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올 때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트래킹한다는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US ISM 매니팩처링 요 지표를 보면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제조업 지표가 많이 꺾였을 때 금융 위기가 왔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위기가 왔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 라인에 이제 위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들이 경기 침체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뭐라 그래도 고용입니다. 고용. 이 고용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모든 지표가 다 안 좋아도 고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고 있죠. 그 다음에 고용도 계속 탄탄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관련돼서 소프트 랜딩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경기 침체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속 뒤로 밀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는 이 고용 부분을 봐야 되는데, 고용이 괜찮다. 다만 이런 실업률이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는 늘 이 부분처럼 경기가 급격하게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종합을 하면은 거시경제 상황은 지표상으로 안 좋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고용이 그런 것들을 모두 커버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2분이나 들여가지고 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은 이런 거시경제 상황이 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M1 통화, M2 말고 M1 통화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 M1 통화의 유통 물량과 비트코인 가격이 상관관계가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M1 통화가 많이 풀리는 시기는 언제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돈이 풀린다. 이 돈이 풀리는 게 비트코인 가격과도 연관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를 볼 수 있고, 보시면 피크를 찍고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 또 같이 내려왔고, 또 피크를 찍고 같이 내려왔을 때 또 내려왔고, 피크를 찍고 또 같이 내려왔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바닥을 찍고 나서 그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거기서 0.5 라인을 맞고 내려올 때 같이 비트코인 가격도 내려왔다. 이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이 M1 통화 유통 물량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일단 거시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비트코인도 빠질 수 있지만 그 뒤에 돈을 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비트코인의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된다라고 보고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빨리 잘 풀려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길 바라면서 저 지표 해석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코인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갈색고래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오더북이 아직까지도 텅텅 비어있다. 요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로 24K 구간, 25K 라인이 두껍게 형성이 되고 있다. 이 두 가지만 살피면 되겠습니다. 지지 저항대가 오늘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요 부분 계속 강력하게 이제 서포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변할지 저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CVD 자료상으로 지금은 챙길 건 따로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요걸 해석하고 있는, 그러니까 메터리얼 사이언스를 만든 공동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보시면은 24K에서 25K 라인 있잖아요. 특히 24.7, 제가 24.8K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드렸죠. 9K 요 사이, 요 라인이 강력한 지지대다. 그러면서 요 라인에 계속 이제 매수벽이 붙고 있다. 신규로 이 라인을 지키면은
그러니까 장이 이제 횡보장인 거고, 이 라인을 지키지 못하면은 조금은 하락장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해석과 너무나 동일하기 때문에 지표를 가지고 그 대표의 해석을 가지고 와봤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이 지지대는 24K 후반대, 요 라인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가 강력한 선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동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특이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것들인지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보게 되면은 거래소에서 많은 비트코인이 빠져나갔다,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이낸스도 그렇고요. 이거 말고도 바이빗도 사상 최대의 많은 비트코인이 빠져나갔다고 해요. 비트코인이 빠져나간 거는 보시게 되면은 요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FTX 터졌을 때입니다. FTX 터졌을 때 바이낸스에서 많이 빠져나갔고, 두 번째로는 빠져나갔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 빠져나갔죠. 이게 빠져나가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거시경제 상황이나 거래소가 터지는 이슈가 없는데 그것만큼 비트코인이 많이 빠져나갔다. 이런 움직임은 그 뒤에 뭔가 변동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 온체인 데이터가 과거를 봤을 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살펴봐야 되고요. OI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선물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OI가 내려갈 때가 언제였냐? 2023년도 3월달 요쯤에 OI가 많이 내려갔었고, 그 뒤에 요걸 찍고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훅 올라갔는데, 요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오더북은 단기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올리기가 쉽습니다. 올라가든 내려가든, 아까 내려갔을 때는 24K 후반대를 지지하는지를 봐야 되고, 올라갔을 때는 OI나 비트코인이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 봤을 때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거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비트코인의 강력한 지지대와 저항대가 어디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숏텀 홀더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상승장에서는 강력한 지지대가 되는데 하락장일 때 말씀드린 게 강력한 저항대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숏텀 홀더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27.9K 강력한 저항대고요. 그 다음에 1개월에서 3개월 리얼라이즈 프라이스는 28.9K, 좀 더 비트코인을 세게 물려있는 사람들인 거고, 3개월에서 6개월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27.4K다. 27K에서 넉넉하게 28K 사이는 저항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5.8K죠. 네, 지지대가 그럼 어디냐라고 봤을 때 365일 선을 보면은 23.7K다. 저는 요거는 지지대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20K. 그러니까 여기까지 안 내려가기를 바라고, 저는 여기까지 안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24K 후반대가 여기를 지지를 못하고 하락을 하게 되면은 23K, 그 다음에 20K까지 바라봐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자리가 있다라는 거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항대와 지지대에 대해서 온체인 데이터와 지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통계를 내가지고 9월달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는 건데요. 과거 자료를 통틀어 봤을 때 비트코인이 8월달 같은 경우도 원래 평균 대비 평균만큼 빠졌다고 해요. 8월달이 마이너스 11.31% 빠졌는데 이게 평균이 마이너스 11.7% 빠졌었다. 거의 비슷하죠. 9월달 같은 경우는 평균이 마이너스 17% 정도 빠졌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21.4K까지 빠질 수 있다. 다만, 그러니까 최근 거 두 개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5.5% 빠졌다. 그걸 봤을 때는 24.4K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면 좋을 자료인데, 과거 통계를 가지고 평균을 낸 겁니다. 평균을 냈는데 이게 이제 8월 달에 맞아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9월 달 비트코인 가격을 예상을 한 거고, 플러스는 아니죠. 어쨌든간 비트코인은 9월 달에 너무나 좋지 않았고, 비트코인이 이제 9월이 시작하면서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일부 하락에 대해서는 단단히 심리적으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중장기적으로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부분은 영상에서 자주 언급을 드렸지만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는 요 라인, 요 구간대다. 이런 것들을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라이즈드 프로핏 로스 레이쇼 같은 경우도 매수 매도하는데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지표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좋은 지표인데, 이렇게 횡보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인내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그렇다면은
완벽한 기회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지난번 16K, 15K 그 바닥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올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하시고 이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구간이 오는지에 대해서 지표를 통해서 보면 한번 이제 바닥을 찍고 나면은, 그러니까 상승장이 오기 전까지는 그 구간을 오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지난 불장에서도 한번 그 구간 지나고 나면은 불장이 끝날 때까지 그 라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인덱스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완벽한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그 자리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꺾이긴 했지만 내려오지 않았죠. 이 추세가 적당히 좋은 자리를 잘 찾아가지고 이 매수 매도에 임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그러니까 완전히 하락했던 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하는 이 라인은 불장이 끝날 때까지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를 지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완벽한 기회라기보다는 DCA도 하고 포트폴리오도 분산을 하면서 좋은 기회를 잘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구간이다라는 걸 지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좋은, 그러니까 기회이냐 아니냐를 놓고 봤을 때는 좋은 이제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론 지금이 힘들고 아프고 하는 구간이지만, 그러니까 돌이켜 봤을 때는 이제 샀어야 하는 그런 라인이다라는 거를 지표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크립토콘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얘는 어떤 자료를 분석을 하든 이게 이제 사이클 매매로 특징이 되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그러니까 요 자리, 하락 횡보하는 요 자리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2016년 모델이 될 거냐 아니면 2019년 모델이 될 거냐, 요 차이가 있을 뿐이다. 2016년 모델은 횡보하는데 살짝 상승을 하고요, 2019년도 모델은 횡보하는데 살짝 하락을 합니다. 2023년도 모델이 어디로 갈지 요것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전 SEC 의장이었던 제이 클레이튼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본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겁니다. 강력한 증거.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제이 클레이튼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그레이스케일의 소송에서 판사가 야, 선물 ETF는 승인했는데 왜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았냐, 이거는 수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한 거를 오케이를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니까 선물을 승인했기 때문에 현물을 승인할 거다, 그러니까 완전 과정이 비슷하거든요. 제이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언제의 문제인 거지, 웬의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되냐 안 되냐는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제이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리플이 이제 증권법을 위반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소를 한 SEC 의장이에요. 이거는 갠슬러가 기소를 한 게 아니고요, 전 SEC 의장이었던 제이 클레이튼이 한 건데,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JP 모건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JP 모건에서도 그레이스케일이 소송이 끝나고 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석이라는 게 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을 유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블룸버그 분석가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JP 모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이 클레이튼, 심지어 SEC에서 증권법 관련돼서 일을 한 사람도 현물 ETF는 승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게리 갠슬러의 꼬장이 아니라고 하면은 2024년도 안에는 현물 ETF는 반드시 승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을 가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면 되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조금씩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드레스의 액티브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이 실제 어드레스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 특히 이더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일이거든요. 왜냐면 이더는 실제로 월렛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액티브 어드레스의 주소 수가 늘어나는 거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더가 긍정적으로 올라가야 나머지 알트들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 알트코인의 대장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이더 BTC 사토시 차트가 꽤 지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을 해도 어느 정도 구간은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알트코인에도 좀 숨을 쉴 수 있게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캐시우드가 비트코인과 AI가 묶인 게 너무나 대단한 일이다, 생산성을 혁신하는 일이다라고 누군가가 그 목요일날 나올 내용이에요. 나온 게 아니라 목요일날 팟캐스트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나오고 나면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